클래스 부분 연습 문제 풀인데요. 이제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알고리즘을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가 갖춰야 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했을 때 그 요구사항대로 클래스를 과연 정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일단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입력받아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클래스 스튜던트를 작성하래요. 그럼 일단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인 거고, 클래스 스튜던트인 거고요. 생성자 파라미터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받으라는 거는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를 받는 이유는 얘네들이랑 1대1로 대응되는 멤버 변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멤버 변수는 무조건 은닉하라 그랬죠? 샵 KOR, 샵 ENG, 샵 less. 이거를 dis.샵 KOR에다가 KOR을 넣어주고 dis.샵 ENG에다가 ENG를 넣어주고 dis.샵 mass에다가 mass를 넣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getter-setter까지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getter-setter가 들어가면 되겠죠. 들까요? get KOR return dis.샵 KOR set KOR dis.샵 KOR은 KOR. 그럼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샵을 지워버리면 세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죠. 문제에서 getter setter 만들라는 얘기까지 없었지만 완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두 세트 더 복사했고요. ENG 복사 붙여넣기 mass. 자, getter setter까지 만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합계를 리턴하는 메서드 sum하고 평균을 리턴하는 avg를 제공한대요. 이제 함수 들어가면 되죠. sum은 return dis.kor 더하기 dis.eng 더하기 dis.mass. avg는 평균을 리턴하라 그랬으니까 전부 합산한 거에서 3으로 나누면 되는데, 일단 sum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dis.sum으로 호출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객체 만들고, 요 표대로 객체 만들고 이제 총점하고 평균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다 83.33, 88.33, 83.33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왼쪽에 ENG까지 나와 있고 그 밑에 매스 28라인 잘린 것부터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코드 끝입니다. 풀이하신 코드가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내가 잡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해요. 자, 가로, 위드스와 세로, 헤이트 정보를 getter setter로 관리하는 rectangle 클래스를 정의하래요.
일단 가로하고 세로 정보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멤버 변수로 getter setter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응되는 그 멤버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getter setter 만들어 주고요. 근데 얘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대요. 자,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값을 널로 초기화를 했어요. 근데 파라미터가 없으면 안에 로직을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잡아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생성자 정의를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레의 길이를 리턴하는 getAround 메서드랑 넓이를 구하는 메서드 getArea 메서드가 있대요. 자, 반지름이 있으니까 사각형이구나.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둘레 길이는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가 지금 두 개죠. 하나, 둘. 그리고 세로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넓이는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5인 경우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객체가 생성자 파라미터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만들고 getter setter를 통해서 값을 넣어줘야죠. 생성자 파라미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get setter를 통해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네, 왼쪽에 getAround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도 getAround부터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을 만족하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작성하래요. 일단 스튜던트 클래스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클래스 만들었고 스트링 타입의 학과와 정수형의 학번을 프로퍼티로 선언 후 생성자를 통해 주입한다. 자, 일단 학과 이름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학번 디파트먼트 넘버라고 변수 정했습니다. 이거를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을 하래요. 그리고 getter setter를 만들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생성자하고 getter setter 코드는 미리 준비한 거 갖다 드릴게요. 컨스트럭처 파라미터 2개 받아서 얘네들은 지금 setter한테 파라미터 넘긴 거고요. 그리고 getter setter가 파라미터 전달된 거 멤버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y hello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나는 땡땡땡번 학과 땡땡학번입니다를 출력하래요. 기능은 별거 없네요. 자, 그래서 밑에 say hello라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나는 무슨 학과 그리고 몇 학번입니다 라고 문자를 출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로 결과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제시한 코드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은 잘 나오죠. 네, 여기까지 뭐 문제 크게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 2, 3번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서. 네, 이렇게가 전체 코드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클래스 어카운트를 작성하래요. 클래스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두 개의 필드, 멤버 변수, 프로퍼티가 전부 같은 뜻이에요. 오너, 그 다음에 밸런스. 자, 이 필드들에 대해서 getter, setter를 구현하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필드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생성자를 만들래요. 뭐 생성자 만드는 거 요렇게밖에 없죠. 자, 디스포진 메서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를 어마운트를 받으래요. 이거를 그 파라미터 금액을 저축하는 메서드래요. 저축이라는 거는 누적한다는 뜻이죠. 기존에 내가 잔액이 5,000원이 있는데 파라미터로 5,000원이 들어오면 잔액은 10,000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하는 메서드는 기존 금액에 파라미터를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이퀄로 누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금을 위한 메서드는 자, 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정수란 뜻이에요. 어마운트라는 파라미터를 갖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금액을 인출한대요. 인출한 다음에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잔액에서 뺀 다음에 그걸 리턴해야 되는데 인출 상한 금액은 잔액까지로 하고요. 만약에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을 인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을 출력해 주래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잔액보다 부족한지를 체크하고 뺄셈이 가능할 때만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리 결과 보시면은 잔액이 10,000원이었는데 마지막에 15,000원을 됐을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하고 잔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리턴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문제에서 제시한 테스트 코드 적용했을 때 그대로 작동하는지 볼게요. 자, 처음에 15,000원 입금했고요. 그 다음 5,000원 또 입금했고 15,000원 입금, 5,000원 추가 입금, 그 다음에 15,000원 출금해서 5,000원 남았고요. 5,000원을 또 입금해서 10,000원이 됐고요. 15,000원을 출금했을 때 잔액이 부족하고 잔액은 10,000원이다. 네, 왼쪽, 오른쪽. 자, 5번하고 6번은 사실 문제를 뺐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빼고 그냥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건 좀 풀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은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고 배열의 원소를 꺼내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논하는 학문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스택과 큐라고 하는 자료형이에요.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FILO라고 해서 First Input, Last Output. 어떤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하나씩 그 순서대로 척척 들어가는 거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 입력한 게 마지막에 출력된다는 거는 나중에 입력한 게 먼저 출력된다는 거죠. 출력할 때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2개를 출력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은 그 빈자리부터 다시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myList라는 클래스를 만들래요. 클래스 myList. 여기에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 데이터를 선언을 하고요. 배열의 원소 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사이즈라는 변수를 선언하래요. 자, 생성자에서는 데이터를 원소가 0개인 배열로, this.샵 데이터를 원소가 빵개인 배열로, 그 다음에 this.샵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를 하래요. 자, 데이터와 사이즈에 대한 게터는 같지만 세터는 만들지 말래요. 그러면 게터만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이즈가 배열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특성은요, 만약에 데이터가 5, 10 이렇게 있으면 인덱스가 0, 1인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의 2번째에다가 15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그 순간 배열이 늘어나면서 여기 15라는 값이 생긴다 그랬죠. 자, 푸시 메서드. 푸시에다가 아이템을 전달하는데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배열의 맨 뒤에 추가하래요. 자, 요 데이터에 만약에 10, 20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배열의 원소는 2개니까 요 값도 2로 증가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맨 뒤에다가 값을 추가하라고 하면 0, 1, 2번째에다 값을 추가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이즈 위치에다가 뭔가 넣어주면 돼요. 그럼 원소가 하나 늘어나죠? 그럼 그 다음에 사이즈는 1 증가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푸시로 전달된 이 파라미터를 this.샵 데이터에 this.샵 사이즈 위치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주고 this.샵 사이즈를 1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요것만 테스트 해볼게요.
자, 푸시 100, 200, 300 한 다음에 원소수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어요. 아, 리스트 배열을 안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위에서 10, 20을 넣었지. 자, 그럼 처음에 이제 푸시 100 하면 100이 들어간 거고, 푸시 200 하면은 그 뒤에 200이 들어간 거고, 푸시에 300 하면은 그 뒤에 300이 들어간 거예요. 그 원소수가 안에서 멤버 변수가 하나씩 늘어난 거죠. 자, 지금 보면 dis.size 위치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주고 사이즈가 뒤에 증가하죠. 이거 앞북이에요, 뒷북이에요? 뒷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실행하는데 아무 지정 없어. 근데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용 같은 거 구글 검색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직은. 진짜 하지 마. 제발 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 멤버 변수, 은닉. 뭐 은닉을 하면은 은닉이 없다. 타입스크립트. 요건 그래도 제대로 돼 있다. 프라이빗. 그래도 한국 애들은 좀 잘하네. 요런 거. 이런 거. 게터 세터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게터와 세터 함수 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언더바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봐봐요. 필드 앞에 밑줄을 붙여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진 필드. 멤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밑줄을 붙여서 멤버 변수를 은닉한다. 이거 보고 와서 나한테 따진 사람이 있었거든 진짜. 왜 샵이라고 가르쳤냐고. 예를 들어 볼게요. 클래스 헬로 언더바 A 언더바 B 콘스트 H는 new hello H. 언더바 A는 100 콘솔.로그 H. 언더바 A 되죠? 문제 없죠? 은닉이라는 거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A는 안 쓰니까. 그럼 샵으로 바꿔볼게요. 샵으로 바꾸면 벌써 빨간 줄 가고 프라이빗은 접근 못한다고 에러 나죠. 은닉성의 의미는 이게 정석이거든? 이래야 은닉이 된 거죠. 근데 원래 자바스크립트가 옛날에 은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은닉을 어떻게든 흉내를 내보려고 변수 앞에 사람들이 언더바를 붙인 거야. 왜냐면 언더바 붙이면은 이거는 그냥 은닉된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라고 그냥 사람들이 의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한참 되다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샵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공식 매뉴얼이에요. ES 2019에 추가된 건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계속 옛날 내용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으면 이거 보고 이게 맞는 줄 안다고요, 진짜. 제발 구글링 좀 하지 마. 수업 자료에서 찾아요, 수업 자료에서. 물론 제대로 된 검색 결과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운 없어서 잘못된 검색 결과 보고서 그거 가지고 계속 그게 맞는 줄 안다고요. 그게 아마 2021년, 2022년 정도 포스팅까지는 언더바 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코딩 공부할 때 챗GPT 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뭐만 했다 하면 GPT한테 물어봐. 챗GPT는 2021년 9월까지 정도밖에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최신 버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GPT도 쓰지 말라고요. GPT가 나한테 뻥을 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안 되면 쓰면 안 돼요. GPT는 지가 학습한 내용에 뭐가 없으면은 내용을 지가 임의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GPT도 웬만하면 진짜 쓰지 마세요. 말 나온 김에 GPT 저도 많이 쓰기는 해요, 실제로. 이거는 논문 같은 거 이제 쓸 때 하는데, GPT 쓸 때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뭐 해줘라고 딱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얘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넘버리 되게 세세하게 정해줘야 돼요. GPT한테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남기느냐. 여기 GPT에 질문 남기는 거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것만 연구하는 애들도 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놔두면 얘가 뭐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질문을 남기려면은 얘한테 얘가 뭔가 진행할 소스를 먼저 주기 시작을 해야 돼. 재료를 던져줘야 돼. 백지 상태에서 뭐 해줘 그러면은 진짜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코드 이렇게 만듭니다. 처음에 우아해. 오, CSS도 짜줘. 짜다 많네. 야, 짜다 많은데 뻗었는데. 자, 됐어요. 진짜 이쁜지 봅시다. 전에 누가 유튜브에서 이거 하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자, CSS 파일이 styles.css니까 여기에 얘가 만들어준 CSS 코드도 복사해서 넣어보죠. 이뻐요? 뭐 여기서 만족한다 그러면 뭐 오케이지 뭐. GPT를 유료 모델까지 결제해서 써본 입장에서 쓰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는 GPT는 진짜 멀리 하세요. 자, 다시 갈게요. 자, 푸시라는 메서드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팝 메서드가 조금 어려워요. 자, 팝 메서드는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킨대요. 자, 일단 요거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팝이라고 호출을 하면은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꺼내래요. 요 데이터에서 마지막 원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디스점 사이즈가 배열의 길이죠. 그럼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배열의 크기 빼기 1까지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변수에 복사한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1 축소하고 원소를 리턴한다. 첫 번째 줄에 대해서만 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list.pop 또 팝 이렇게 호출해보면 자, 푸시를 3번 했어요. 그럼 마지막 원소가 300이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거를 꺼내라 그랬어. 그럼 300이 꺼내줬어. 그리고 원소수가 2개인데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있죠. 자, 또 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없는 셈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또 꺼내서 리턴을 했는데 원소수 1개인데 실제 데이터 보면 그대로 있죠. 데이터가 안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걸 위해 데이터 변수는 임시 변수의 깊은 복사 처리된 후 기존의 크기보다 1 작은 사이즈로 새로 초기화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꺼내고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하래요. const temp는 this.sharpData.slice 라고 하면 깊은 복사하죠. 그 다음에 기존의 크기보다 1 작은 사이즈로 새로 초기화하래요, 데이터를. this.data를 new array인데 기존의 사이즈보다 1 작은 크기로 새로 초기화하래요. 그 다음에 깊은 복사 처리된 임시 변수의 원소 중에서 마지막 원소를 제외한 상태로 다시 데이터에 깊은 복사 처리하래요. 마지막 원소를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몇 번째 거인지가 중요한 정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라이스를 못해. 반복문 돌려야 돼. 넷 i는 0부터 i가 this.sharpData.length보다 작은 동안. 왜냐면 지금 데이터 자체가 기존 크기보다 1 작은 걸로 초기화 됐으니까. 자, 지금 이 얘기야. 데이터가 100, 200, 300 이렇게 있다면 템프한테 깊은 복사를 해요. 그럼 템프가 똑같이 생겨 있겠죠? 100, 200, 300 얘가 데이터예요. 자, 일단 슬라이스를 걸어서 깊은 복사를 한번 했어.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존 사이즈보다 1 작게 새로 만들어. 그럼 이걸 날려버리고 2칸짜리를 새로 만든 거죠. 그럼 데이터가 얘가 됐지 이제? 그럼 데이터의 길이가 현재 2니까 2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은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죠.
그럼 이제 데이터의 0번째에다가 임시 변수의 0번째를 도로 갖다 넣어요. 데이터의 1번째에다가 임시 변수의 1번째를 갖다 넣어요. 그리고 끝내.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하고 200만 들어가니까 마지막 게 없어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행해 보면은 처음에 푸시할 때 100, 200, 300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팝으로 꺼냅니다. 그럼 원소가 실제로 줄어있죠? 또 팝으로 꺼냅니다. 그럼 원소가 실제로 줄어있죠. 자, 근데 여기서 슬라이스 등의 내장함수 쓰지 말고 반복문으로 직접 구현하래요. 에이씨. 문제를 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깊은 복사 다시 짜야겠네? 자, 깊은 복사를 직접 하려면은 일단 원본이랑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고 반복문 돌면서 하나하나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테스트 코드를 전체를 다시 넣어볼게요. 자, 문제에 있는 테스트 코드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 테스트 코드는 복사하시면 아마 복사됐을 거예요.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복사됩니다. 네, 실행하면 이제 결과랑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나오죠. 이게 이 스택을 직접 구현하는 게 알고리즘 공부의 제일 기본기 중에 속해요. 일단은 이제 재기 호출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처리할 때 나오는 게 항상 스택하고 큐예요. 자, 마이리스트 클래스 코드까지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테스트 코드, 이 밑에 들어가는 건 이제 교환에 있는 코드니까 교환과 동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제시할게요. 더 이상 화면이 안 들어가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여기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녹화 들어간 것 같고요. 한 문제 남았네요. 녹화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 할게요. 30분에 다시 모입시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이제 스택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Q라고 하는 자료형이에요. 스택의 반대입니다. 스택이 이제 FIA로 선입 후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꺼내는 메서드를 후출할 때마다 이제 인풋의 역순으로 출력이 된다면 Q는 FIFO라고 불러요. First Input, First Output, 선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어라 라고 하면은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데 데이터를 꺼내라 라고 하면은 먼저 집어넣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배열이 200, 300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데이터를 꺼내라 라고 하면은 200이 출력되고 배열은 300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전통적인 자료 구조는 이렇게 앞뒤에 추가하는 것만 있는데요. 뭐 요즘은 중간에 삽입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자, 문제 5에서 완성한 마이리스트 클래스를 똑같이 문제 6번 클래스에다 복사를 하고요. Shift
쉬프트 메서드와 언쉬프트 메서드를 추가하래요. 쉬프트는 데이터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인덱스가 0번째인 걸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키래요. 이걸 위해서 배열에서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원소를 지역 변수에 복사하고요. 임시 변수를 데이터 길이 1보다 작은 크기로 초기화하고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원소들을 깊은 복사 처리해라. 그러니까 데이터의 1번째가 임시 변수 0번째에 복사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0, 20, 30, 40 이렇게 있으면 임시 변수를 길이가 1 짧게 만들고 하나씩 땡겨서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 건 버리는 거죠. 자, 복사가 완료되면 데이터의 크기를 기존보다 1 작게 초기화하고, 복사가 완료되면 얘를 기존 크기보다 작게 초기화하고 복사했던 애들을 다시 넣어주래요. 이렇게요. 자, 이걸 자바스크립트에 명령어 쓰지 말고 슬라이스 같은 거 쓰지 말고 반복문으로 직접 구현해라. 자, 언쉬프트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데이터 맨 첫 번째 원소로 추가하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한 칸씩 뒤로 밀어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10, 20, 30, 40이 있을 때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일단 싹 다 복사를 하래요. 10, 20, 30, 40 이렇게 임시 변수한테 복사를 하고 데이터를 기존 길이보다 1 큰 값으로 초기화하래요. 얘를 날리고 5개짜리를 다시 만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된 아이템을 데이터의 0번째에다 저장을 하래요. 여기가 아이템 자리야. 그 다음에 이 임시 변수에 복사한 거는 데이터 1부터 넣으래요. 하나씩 이렇게 밀어서 넣으라는 거죠. 아까는 땡겨서 넣는 거였는데 얘는 하나씩 이렇게 밀어서 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언쉬프트가 맨 앞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6번에다가 아까 만들었었던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요. 테스트 코드는 바뀔 테니까 테스트 코드는 지웁시다. 자, 뭐 아까 만들었던 건 필요 없고 푸시팝은 이제 접어놓고요. 자, 일단 쉬프트를 먼저 만들게요. 쉬프트라는 메서드를 만드는데 자,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원소를 지역 변수 혹은 상수에 복사를 하래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0번째 항목을 first라는 변수에 복사를 했어요. 자, 임시 변수를 데이터 길이보다 1 작은 크기로 초기화하고요. 임시 변수를 데이터 길이보다 1 작은 크기로 초기화. const tmp를 new array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길이는 사이즈 변수가 갖고 있으니까 this.size 빼기 1 초기화하고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위치부터 나머지 원소들을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 처리. 풀이 풀이의 방법을 지금 다 답안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거 이대로 코드로 구현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for let i는 0부터 i는 this.size만큼 반복 돌면서 i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데
템프의 i번째를 인덱스가 1인 위치부터 복사해라. 템프의 dis.샵 데이터에 i 플러스 1번째인 것부터 저장해라. 자, 근데 이렇게 돌면 문제가 뭐냐? 10, 20, 30 이게 데이터라고 칠게요. 그러면 사이즈는 3이겠죠? 자, 그럼 템프를 사이즈 빼기 1만큼 만들려고 했으니까 템프는 2칸이 생기겠죠. 자, 근데 반복을 제가 지금 0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죠. 그럼 0, 1, 2 그리고 여기는 1, 2, 3이 돼요. 데이터 자체도 0, 1, 2까지 밖에 없고 템프는 0, 1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 오버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빼기 1을 해야지. 그래서 반복 범위가 1까지만 되게끔 해야죠. 그래서 템프의 0번째, 1번째에다가 데이터의 1번째, 2번째를 넣어라. 여기서는 그래서 빼기 1까지 돌아야죠. 자, 복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존의 크기보다 1 작게 다시 초기화하래요. 자, 복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존의 크기보다 다시 1 작게 초기화. dis.샵 데이터는 new array dis.샵 size 빼기 1 그리고 임시 변수 항목들을 그대로 깊은 복사 처리하래요. 자, 이 템프에 있는 거를 데이터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래요. 자, 여전히 지금 사이즈 변수는 안 건드렸으니까 빼기 1까지 반복하면서 템프의 i번째를 데이터의 i번째에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이 사이즈 값은 1 감소시키고 맨 처음에 복사했던 펄스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시프트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받아요. 자, 얘는 임시 변수를 데이터와 동일한 길이로 생성하고 일단 임시 변수를 데이터랑 똑같은 길이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사이즈만큼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모든 원소를 깊은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1대1 깊은 복사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i는 0부터 dis.샵 사이즈보다 작을 동안 이제 1씩 증가하면서 i번째끼리 매칭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기존 길이보다 1 큰 값으로 초기화한다. 그러면 사이즈에다가 1 키운 값, 1 더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될 거고요. dis.데이터는 new array라고 하면서 초기화해주면 되고 데이터 0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온 아이템을 저장해라. 자, 데이터 0번째 아이템을 저장해라. 데이터의 1번째는 복사된 임시 변수의 원소를 깊은 복사 처리한다. 자, for let i는 0부터 i는 dis.샵
사이즈만큼 반복되면서 i 플러스 플러스. 임시 변수는 사이즈가 지금 길이인 거예요. dis.샵 데이터의 i 플러스 1번째에다가 임시 변수의 i번째를 넣어라.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dis.샵 사이즈를 1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테스트 코드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왔어요. 자, 마이리스트 만들고 푸시 100, 200, 300 넣어갖고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된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쉬프트 맨 앞에 거를 끄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맨 앞에 걸 꺼냈으니까 100이 된 거고, 추출된 데이터 x 100, 그 다음에 원소의 수는 그러면 2개가 됐겠죠? 데이터 확인하면은 이 2개만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푸시를 또 넣었어요. 푸시는 뒤에다 추가하는 거니까 400, 500을 넣으면 뒤에다 이렇게 추가를 해요. 원소의 수 4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쉬프트를 호출해요. 자, 쉬프트는 맨 앞에 거를 꺼내는 거였죠?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해 보면은 앞에 게 없어지고 300, 400, 500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번에 또 푸시 600을 넣었어요. 맨 뒤에다가 하나 추가한 거죠. 자, 이렇게 상태에서 푸시 600 했으니까 뒤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쉬프트를 호출해요. 자, 여기서 앞에 거를 꺼내고 나머지로 배열이 줄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시프트 700을 했어요. 언시프트는 앞에다 추가하는 거였어요. 이 상태에서 언시프트 700을 하면은 700이 앞으로 들어가고 기존 게 한 칸씩 뒤로 밀려 있습니다. 자, 언시프트로 800, 900을 넣으면은 처음에 800 넣었으니까 8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900 넣었으니까 900이 또 들어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푸시하고 팝이에요. 푸시, 팝, 쉬프트, 언시프트. 자, 왼쪽이 쉬프트, 오른쪽이 언시프트. 자, 녹화는 다 충분히 화면 들어간 것 같고요. 자, 그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커리큘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그 과목을 어떤 순서대로 접근하면 되는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커리큘럼 이렇게 검색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아무거나 제가 연 건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수학 부분에서 피보나치 수,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우리 이 중에서 이제 공배수에 대해서 봤었죠?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좀 본 거고요. 합계 구하는 거 당연히 했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자료 구조에서 스택하고 큐. 제일 중요한 거 2개 했고요.
그리고 재귀하고 정렬에 대해서 봤었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만약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주제로 하는 책을 하나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시해드린 문제를 구현하시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애당초 문제 접근이 잘못된 거인 거고요. 제공되는 명령어 없이 이제 구현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진짜 실무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 이 코딩 테스트, 이 스택하고 큐를 구현하는 문제 자체를 내지를 않아요. 왜냐면 배열도 하나의 객체라 그랬죠. 배열을 만들면 원래 그 배열 안에 푸시, 팝, 시프트, 언시프트 메소드가 이미 내장돼 있어요. 실제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야. 이미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만 목적으로 하면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 근데 많은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이 기능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기능들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들이 코딩 테스트의 실제 목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던 건데 이거는 아마 전공하셨던 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갖고 지금 여기서 푸셨으면은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전공생분들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조금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이거 분명히 C로 배웠을 테니까. C나 자바로 배웠을 테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그나마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어쨌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습 문제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16단원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는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사실 여기서 연습 문제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 16단원 연습 문제는 없앱시다. 자, 어쨌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핵심적인 문법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 목표는 요거 세 단원. 네, 요거 세 단원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보면은 얘네들은 파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